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동영상을 하나 이제 긴급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사학자로서 가지는 이게 생각이 조금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하의 그런 그 강제하던 억압 속에서 36년을 살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일본이 산업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소위 뭐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근대화가 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뭐 얘기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우리가 뭐 고생했고 탄압받았으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뭐 그런 부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이제 그 정부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장관이 그 일제시대에 우리 그 민족의 그 선조들의 조상이 일본 국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도 중국 국적이었다, 이렇게 국적 논란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식민 통치를 그때 36년 동안 했죠. 그리고 만주국까지 세워가지고 만주도 통치를 했고 중국 대륙도 먹을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제법적인 상황에서 식민지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 세계가 그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 뭐 땅 따먹기 하듯이 뭐 예를 들면 영국이 계속 이제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고,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독일,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저다 뭐 자기네들 식민지로 삼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각국의 입장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일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조선을 병합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두고 통치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식민지 조선 백성을 단속하겠다, 이 입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그 모든 걸 일본이 조선을 자기네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법 적용을 했다면, 식민지를 관할하는 그런 그 총독부가 필요 없었겠죠. 총독부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식민지배를 한다, 이거는 일본이 겉으로는 병합을 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곳곳에 일장기가 흩날리긴 했지만 나라를 하나 집어삼켰다는 개념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일본이 병합을 해서 한 나라로 이루어졌다면 법 절차도 달랐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독부가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냥 일본의 행정부가 직접 통치하면 되는 일입니다, 군대는 주둔하더라도. 그런데 총독부를 통해 가지고 간접 통치를 했거든요. 물론 그 총독부의 총독이 일본의 일왕이 직접 명령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190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러일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의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부속 영토로 편입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저기 시마네 현의 그런 그 부속 도서로 편입시키는 그 시마네 현의 그런 그 행정 조치기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행정 조치기였으면은 시마네 현의 부속 도서라면은 일본의 영토로 독도가 편입이 되어졌어야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 1925년 그 일본 그 대본영에 그 해군부에서 작성한 제작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영토를 오키나와까지 상세하게 이제 그린 그 지도가 있는데,
일본의 영토를 표기하는 지도에 조선도 빠져 있지만 울릉도 독도도 당연히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당시에 일본의 내각은 있었지만 제국주의 일본에서 그 발언권이 더 센 건 이제 그 어디냐 하면 그 대본령이었어요. 일본의 일항 히로히토 밑에는 대본령이 뭐 바로 이제 직속으로 가는데 이 대본령에서 그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일본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인과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이 그때 당시에 외교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병합의 의미를 살렸다면 조선 총독부도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동 헌병이라든지 일본군 24사단과 19사단이 뭐 군사 통치를 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일본이 알아서 국적 부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고요. 반강제적으로 창씨개명이 이루어진 게 39년도 무렵인데 일본이나 시키겠다, 동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인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국적이 부여가 되고 히로히토의 시민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식민지 백성들이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41년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이 내세운 게 1억 옥세, 1억 총옥세. 옥이 부서지듯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런데 그 1억은 일본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식민지 조선이나 식민지 국가였던 그 만주 관동군이 장악하고 있던 만주국 일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서 조선인으로서 남아있는 거지 우리 선조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범김구 선생을 살펴볼까요? 그분이 뭐 일본 국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식민지를 이끄는 조선 총독부를 완전히 부인했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시정부 당시에 그 상해 프랑스 쪽에 임시정부가 이제 들어섰다가 이제 그 충칭으로 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경으로 갔죠. 남경을 거쳐서 중경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뭐 중국인인 양 중국인인 양 이렇게 신분을 세탁한다든지 일본인인 양 세탁을 한다든지 몽골에서 나온 사람이 양 세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뭐 백범김구 선생이 일본말도 능했지만 중국말도 능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1911년 친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졌지만 그 중화민국이 수립되기까지 시간이 또 걸렸고 그 중화민국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실체가 모호했어요. 군벌들이 다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1928년도에 손문이 거의 뭐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엠버란스, 요즘 말로 치면 엠버란스에 실린 상태로 이제 장개석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북경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가가 선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군벌들은 많았어요. 청나라에서 이제 군대 마지막에 이제 사단장, 군단장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기 병력을 데리고 소위 사병 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군웅할구 시대를 연출했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뭐 그런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경은 중화민국의 청천백일기가 꽂히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런 게 좀 오묘했어요.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그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조선인들이 넘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국적을 부여해줄 여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국적자로 살아간 겁니다. 무국적자. 엄밀히 따지면 식민지 백성이고 조선인이지만 무국적자로 살아간 것이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국적자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대접한 사실도 없고, 처음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런 통치를 했고, 그게 조선 총독부였고, 이제 24단과 19사단 군병력으로 통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식민지라는 개념이 없고 병합이 완전히 되었다는 개념이었으면 일본인 국적이 부여가 되면서 일본의 외무성이 직접 서울에 기관을 설치했어야 옳은 일인데,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는 것은 식민지 이상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식민지 백성 조선인들, 소위 그때 표현으로 조선진이라는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선조들은 무국적자였어요. 무국적자. 제 아버님도 그 시절에 살아셨던 분인데 무국적자였어요. 장시 개명을 했다고 해서 국적이 부여되는 게 아니었어요. 국적이 부여될 것 같으면 참정권도 있어야 되는데 조선에서 뭐 참정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무국적자가 맞는 표현이다 이거고,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 그것도 무국적자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이 누구한테 역사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뚤어진 역사관인데, 이거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긴급 동영상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동영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하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무국적자가 옳다,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다, 이것을 강조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